안녕하세요. 신이아빠입니다. 오늘이 2월 4일인데요. 요즘 미국 뉴스에는 불법 이민자 단속과 멕시코, 캐나다의 25%의 관세를 올린 얘기들로 도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와 캐나다 국경 강화를 약속받고 관세를 유예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여하튼 인간 세상은 결국 힘센 놈한테는 무릎 꿇게 되는 게 씁쓸하지만 순리인 모양입니다. 불법 이민자 단속 때문에 요즘 불법으로 계신 분들은 많이 불안해 하시는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특히 범죄를 저지른 불법 이민자들은 단속에서 추방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미국 이민 이야기는 한국에 살면서 가장 많이 받던 스트레스 중에 하나인 운전에 관한 얘기와 몇 년 전 돌아가신 아버지 얘기, 3주 정도 지난 도너츠 가게에서 일하는 얘기, 그리고 전혀 늘지 않고 있는 제 영어 이야기들을 나눠보겠습니다. 2003년 7월, 미국인들은 어떻게 운전을 할까? 작년까지 내가 한국에 살면서 가장 많이 받던 스트레스가 무엇일까 생각해보니 그 중에서 몇 손가락 안에 드는 것이 운전 중 받는 스트레스가 아니었을까 생각해본다. 도로에 비해 많은 교통량, 영업용 택시나 버스의 난폭 운전, 대형 트럭의 무시무시한 과속 운전, 보행자를 동네 강아지 보는 듯한 운전자들의 운전 습관, 초등학교 앞에서도 절대 속도를 늦추지 않는 이상한 운전 문화 등등. 안타깝게도 한국의 교통 문화는 다른 것들에 비해 너무나 후진적인 수준임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미국으로 이민 온 다음날 차를 구입하여 7개월 정도의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 운전을 하면서 느낀 점은 미국의 운전자들은 지킬 것은 지키는 신사라는 점이다. 사실 한국에 있을 때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교통질서를 지키지 못하는 이유가 너무 혼잡한 교통 현실 때문이라 생각했는데, LA 근교의 출퇴근 시간의 고속도로와 그 주변 도로들은 서울의 러시아워 이상으로 정체될 때가 자주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인내하면서 양보를 하는 상황이 많다 보니 언제 정체가 끝날까 싶다가도 생각보다 손쉽게 정체가 풀려버리는 상황을 많이 보았다. 보통 남가주 쪽 고속도로의 제한속도는 65마일인 곳이 많은데, 내가 상상하던 이상으로 65마일을 지켜서 주행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고, 가끔 주행속도로 운행하는 운전자들을 보면 거의 머리가 하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었다. 속도에 있어서만큼은 규정을 지키지 않은 듯 보였는데, 아마도 그것은 교통의 흐름을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가 아닌가 싶다. 특히 부러운 한 가지는 학교 앞에서의 서행 운전이다. 50m 전방에만 아이들이 보여도 서행을 하다가 아이들이 있는 20m 전방에서는 완전히 정지해 아이들이 안전하게 길을 건너면 그때서야 출발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학교 앞에서 매년 수백 명의 아이들이 죽거나 다치는 한국의 상황이 너무나 절망스럽기까지 하였다. 비단 미국에서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보행자들이 정말 왕이구나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운전자들이 보행자들의 안전을 우선시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다. 나라도 좁고 많은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한국에서 운전자들의 의식개혁이 일어나서 교통사고라도 획기적으로 줄어든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대한민국에도 그런 날이 빠른 시간 안에 올 것이라 기대해본다. 2003년 7월 4일. 아버지, 어느덧 세월은 흘러 오늘이 아버지의 구주기 추도일이네요. 아버지가 살아계신다면 벌써 72인가요? 특별히 5남매의 막내로 태어나 장성할 때까지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은 나는 아버지와의 잊혀지지 않는 추억이 참으로 많답니다. 차가운 겨울날 저녁, 따뜻한 물을 세숫대야에 가득 받아 항상 우리 5남매를 차례로 씻겨주시던 그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길과 대구 봉덕동 우리 집에서 아버지가 정성으로 잘 키우신 커다란 포도나무에서 포도를 한 광주리 수확해서 우리들 입에 넣어주시던 달콤한 기억과 영주에서 교직 생활을 하실 때 아버지와 함께 걸어가던 등굣길, 많은 학생들이 아버지에게 거수 경례를 할 때는 아버지가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웠답니다. 아버지와의 많은 아름다운 추억들은 나의 삶이 계속되는 한 잊혀지지 않을 겁니다.
항상 고고한 선비같이 흐트러짐이 없으신 모습을 우리 오남매에게 보여주신 아버지. 그러면서도 누구보다 넉넉한 유머와 위트로 여유를 보여주신 아버지. 넉넉지 않은 박봉으로 오남매의 대학과 대학원 뒷바라지에 당신은 평생 주머니가 비어 있었고, 막내인 나를 결혼시키시고는 이제 조금 여유를 가지시나 했는데, 1993년 겨울이 시작되는 어느 날, 소화가 되지 않으신다며 병원을 가시는 모습에 왠지 불길한 마음을 누를 수 없었답니다. 왜 그렇게 방정맞은 생각은 잘 맞는지, 결국 위암말기라는 의사의 진단과 그 상황에서도 초연한 모습을 보이시며 80kg가 나가시던 몸무게가 38kg의 갸냘픈 모습이 되실 때까지 투병하시며 한시도 우리에겐 힘든 모습을 보이시지 않으시려 하시던 그 모습이 아직도 선합니다. 얼마나 힘드셨나요? 힘드시다고 말씀이라도 하시죠. 돌아가시기 며칠 전 피를 이불 가득 토하실 땐 얼마나 놀라셨고 두려우셨나요? 하지만 사랑만 받고 자란 이 못난 막내는 그것을 보면서도 아무 도움도 드릴 수가 없었네요. 아름다운 열매가 땅에 떨어져 상하기 전에 하나님이 걷어가신다는 장례식장에서의 어느 장로님의 기도같이 아버지의 마지막 가시는 모습은 참으로 깨끗하고 평안해 보였답니다. 1994년 7월 5일 아침 8시 4분 아버지는 긴 숨을 2번 내쉬시고는 참으로 가벼워진 육체를 떠나 편안히 하늘나라에 가셨지요.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우리에게 남기신 유산이 무엇인지, 항상 남을 배려하고 부드럽고 온화한 삶을 살다 가신 그 모습 잘 배웠고 실천해가며 살고 있답니다.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면 언젠가 우리 가족 모두가 천국에서 다시 모일 날이 있겠지요. 생전에 아버지를 한 번도 못 업어드렸는데 그때는 아버지를 꼭 한번 업어드리고 싶네요. 아버지, 예전에도 앞으로도 사랑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삶을 바쳐 우리 오남매를 사랑으로 양육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구주기 아침의 막내가. 2003년 7월 11일 어느덧 전도사님 도너츠 가게에서 일을 한 지도 3주일을 향해 가고 있다. 처음 일주일은 정말 하루에도 몇 번씩 전도사님 그만두겠습니다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었는데 사람이라는 게 적응하는 동물이라더니만 이제 처음보다 일이 쉽게 느껴지면서 여러가지 작업 속도도 빨라져 전도사님과 손발을 맞추는 게 많이 수월해졌다. 이곳저곳 손에 화상을 입으면서 일주일 정도는 매일매일 정신없이 괴로운 시간이었는데 이제 제법 여유도 생겼고 도넛이 굽히는 1분의 짧은 시간 속에서도 몇 가지의 일을 추가로 할 정도로 익숙해지니 나 스스로가 대견스럽다. 87년도에 파주에서 군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105mm 포병부대의 운전병으로 배치를 받고 트럭에 포를 견인하고 훈련을 나갔다가 야간에 복귀할 때면 작은 포상에 차를 후진해 포를 집어넣어야 하는 과정이 얼마나 어렵던지. 결국은 세월이 지나 전역할 때가 다가오니 한 손으로 여유있게 핸들을 돌리면서 포를 포상에 집어넣던 생각이 떠올랐다. 이민 생활의 모든 일도 군대에 갔던 때를 생각하니 참으로 비슷한 점이 많은 것 같아. 내가 근무했던 부대에 가끔 서울대 영고대를 다니다 오는 이등병들이 있는데 군대에 발을 딛는 순간 이등병 시절에는 모두 바보가 되어버리는 일들을 많이 경험했었는데 이민생활 역시 아무리 한국에서 똑똑한 사람이었다고 하더라도 미국 땅을 밟는 순간 여러가지로 혼란스럽고 힘들어하는 것이 정상이 아닌가 싶다. 하지만 결국 세월이 모든 것을 해결해줬던 군대 생활같이 이민생활도 시간이 흐를수록 자신이 생기고 여유가 생길 것으로 기대해본다. 해병대나 특수부대 출신들이 사회생활에 더 자신감을 가지듯이 군대로 생각하면 새벽에 특수임무를 띠고 적진에 침투하는 특공대 같은 도넛 만드는 일을 경험하게 되어 얼마나 다행인 줄 모르겠다. 이제 시작일 뿐이다. 주어진 일을 하나하나 열심히 수행하다 보면 멀지 않은 시간에 미국 생활에 익숙해질 것이라 기대해 본다.
오늘은 유난히 내가 만든 도넛이 한국에서 인기 있게 팔리는 던킨 도넛보다 몇 배는 예뻐 보인다. 2003년 7월 미국 이민 8개월째 영어 이야기. 중학교에서 3년, 고등학교에서 3년, 대학교 교양영어 1년, 학창시절 총 7년 정도의 영어 교육과 평소 독학으로 영어 공부를 한 세월까지 생각해보면 지금쯤 나의 영어 실력은 미국에서 생활하기에 전혀 부족함 없는 영어 실력에 도달해 있어야 하건만, 부끄럽지만 미국에 오고 보니 나의 영어 회화 실력은 미국의 3, 4세 정도 아이의 실력밖에 되지 않는 것 같다. 물론 알고 있는 단어 수는 그런 유아들에 비해 조금 나을 수 있겠지만, 내가 처음 영어를 시작한 것은 초등학교 6학년 마지막 겨울방학 때였을 것이다. 없는 살림의 아이들 교육에는 열성이신 어머니가 영어 학원에 빨간 기본 영어 수강증을 끊어주셨는데, 어머니의 강요에 의해 갔던 영어 학원이다 보니 의욕이 생길 리 만무했고, 학원의 수업보다는 학원 앞 오락실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있다. 워낙 영어 실력이 늘지 않자 급기야 어머니는 학원의 문제 때문인가 싶어 더 값비싼 시내에 있는 SDA 외국어 학원에 등록시켜 주셨지만, 오히려 파란 눈의 외국어 강사가 무서워 수업에 더 집중하지 못했던 씁쓸한 기억이 남아있다. 처음 중학교에 입학해서는 유난히 나를 예뻐하신 영어 선생님 덕에 열심히 영어 수업을 받았던 기억이 있었지만, 2학년, 3학년에 올라갈수록 복잡해지는 영어 문법에 결국은 내가 미국에 가서 살 것도 아닌데 이렇게 열심히 영어 공부를 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라며 영어를 거의 포기하다시피 학창시절을 보내게 되었다. 그랬던 내가 지금 이렇게 미국 이민을 와서 미국 땅에 살고 있으니 참으로 앞날을 가늠할 수 없는 게 우리네 인생인 듯하다. 이제 10개월 정도의 미국 생활 중이지만 나의 일천한 영어 실력은 도무지 진보가 없는 듯하다. 가능하면 하루 3시간 정도는 영어 공부를 하리라 마음먹어 보지만 한없이 약한 나의 의지만 확인할 뿐이다. 만약 유학생의 신분으로 미국에 왔다면 그야말로 영어의 바다에 빠질 기회라도 있지만, 이렇게 30대 중반의 완전한 성인이 되어 그것도 바로 생활전선에 뛰어들어야 하는 입장에서는 영어의 인풋이 되지 않으니 아웃풋을 기대할 수 없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비록 여러가지 암울한 상황이긴 하지만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얘기를 믿고 부딪히다 보면 10년 후에 쓰게 되는 나의 영어 얘기들은 조금은 다르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